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두 번째 예예요. 두 번째 예는 어떤 예를 들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 이렇게 벽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벽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벽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첩 알죠? 경첩을 달아서 이 바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막대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막대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경첩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경첩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줄로 여기를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벽에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틀림없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올라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바의 질량을 m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 바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하고 여기에는 그 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줄과 연결된 요 각도를 우리가 여기를 파이라고, 일단 이쪽을 파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애들 같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것도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쪽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힘을 찾아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찾아서 한번 표시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눈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이 물체, 여기에는 아래쪽으로 받친 바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바니까 그냥 B자를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에다가, 여기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도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체니까 여기를 그냥 여기 메터리얼에서 M자를 붙일까요? 여기를 스몰 m자를 붙일게요. 스몰 m자를, 요 m하고 헷갈릴까봐 스몰 m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m이니까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은,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장력이 지금 파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성분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분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만들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좌표축을 하나를 잡아놓고 나서 여기 그림자 벡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서 그림자 벡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파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t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파이면은 여기가 파인 거고, 이쪽은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력에다가 사인 파이만큼 이렇게 줄어든 벡터로서 이렇게 우리는 장력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바에 대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에 미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경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반대로도 된다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여기를 잘 봐요. 일단은 이 벽면은 이 발을 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는 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떨어지지 못하게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합벡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두 힘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했던 힘은 요 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힘을 여기를 경첩이니까 벽면이 경첩이다라고 해서 경첩을 민다라고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경첩할 때 여기다 경자만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경첩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힘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쪽의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만 이렇게 써두고 나서 이쪽은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F에다가 경첩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억각으로서 세타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쪽은 F의 경첩에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되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좀 복잡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손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만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파이자를 명확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하는 힘은 다 찾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는 1번과 2번식으로서 여기를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파이라고 하는 각도,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있으니까 저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알짜 힘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축 방향의 성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Y축 방향의 성분으로 두 개로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1번 표기법 여기를 쓸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먼저 X축 방향의 성분을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힘이 있는 거는 지금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쪽은 F의 경첩이 비치는 힘, 이쪽 빨간 색깔 벡터 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쪽은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장력의 성분에 따른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T의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얘가 0이면 돼요. 0인 이유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X 성분 요소를 찾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Y 성분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쪽에다 Y라고 써놓고 나서 Y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 플러스 방향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개 마이너스 방향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경첩에 비치는 힘 이게 사인 세타로서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또 하나 장력에 Y축 방향 성분이 있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예요. T에 여기가 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쓸게요. 간격이 좁아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벡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바부터 먼저 쓸게요. 바라고 하는 대체는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바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있고 mg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m 그리고 g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외부 알짜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x, y로 성분분해해서 식을 하나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냥 저쪽에 대한 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프라임을 붙여놓을게요. 여기다 썼던 것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짜 외부 돌림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그냥 파란 색깔로 쓸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알짜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통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경첩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비치는 힘은 어떤 게 있겠어요? T 사인
사인 파이가 미치겠죠. 그렇죠? 여기는 t 사인 파이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토크라고 하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t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t 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점이 고정된 회전축인 거고, 그리고 요만큼 벡터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를 뭐라고 썼냐면 L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L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 얘는 아래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봐도 아래쪽으로 있는 애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고, 요 힘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쪽으로 또 하나 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거리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돌 거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하고, 물체까지 이만큼 거리를 여기를 D로 놓을게요. D로 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바의 질량 중심까지 거리, 여기를 점선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금방 결정할 수가 있죠. 요만큼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요 L이라고 하는 거에 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L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는 바부터 먼저 쓸게요. 바부터 먼저 쓰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요 점을 중심으로 얘는 어떻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쪽으로 쓸게요. 아래쪽으로 먼저 바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바는 여기 있는 힘에다가 이렇게 mg라고 하는 힘에다가 요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여기를 2분의 l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체도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은 mg에다가 거리를 D라고 놨어요. D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D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벽면에 어떤 바가 경첩에 매달려 있고 이쪽을 장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이게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 내에서 우리는 힘의 평형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힘의 평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일 때하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전운동일 때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 이쪽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가지고 벡터로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벡터로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정적 평형 조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운동일 때, 회전운동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조건 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세 번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갈게요.